그에 반해서 이 작자는 이거 난 정진석이는 한미의 군사합동만 얘기하면 되지 여기서 식민사가 아니고 막 친일이고 반일이 왜 나오냐고. 이거 끌고 간 건 정진석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면이 섰지. 한미일 군사만 붙었으면은 이거 여론에서 완전 압도당하는 건데 이 정진석이 희한하게 너무 과격한 뉴라이트식의 주장을 하면서 거 봐라 저것들 지금 한미일 군사합동하는 놈들 친일파 아니냐 이렇게 공격이 될 빌미가 되는 주장을 했잖아요.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공부 얼마나 했는데 당신 그 현대사 근현대사 공부 얼마나 했다고. 아니 그렇게 그냥 딱 잘라가지고 조선왕조가 썩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먹었다. 얼마나 복잡다단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다 같이 주장해주고 또 하나 특히 정부 여당의 당대표는 언제든지 일본하고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그거는 확실하게 박아놓고 가야지. 이거 그냥 이 정진석이 쓴 걸 보면은 조선은 결국 일본이 먹을만 했다. 이런 거는 제야에서 토론할 때나 쓸 수 있는 발언이고 이거 일본 가서 그 얘기할 거야? 잘 먹었다고 너희들이? 역사를 공부 안 했으니까 이딴 말 나온 거야. 역사 공부 안 했으니까. 일본도 조선 합병해가지고 일본 끝장났잖아요. 결국에는 일본 완전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부정하면 어떡할 거야. 그것까지. 그리고 뭐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9.19 군사합의는 물론 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이것도 웃기는 얘기가 아니 지금 북한이 핵실험 몇 번을 했는데 이미 파기됐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파기됐지. 이미 핵을 쐈는데 뭘 파기는 이미 끝났는데 이거는 이걸 이제 와가지고 파기하겠다고? 2006년도에 북한이 핵 쏜 다음부터 이거 사실상 파기됐지. 지금 이게 뭘 유지가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극단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양쪽의 개돼지들을 가둬놓는 자꾸 그런 식의 정치를 하는 거야. 이재명이랑 지금 정진석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양극단의 벽을 허물고 공통점을 갖춰가지고 윤석열을 70, 80% 이상의 국민이 모여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 둘이 지금 벽을 치고 보수 개돼지, 좌파 개돼지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두려 치고 있는 거야, 이 짓은. 지금 친일 반일 논쟁하면은 보수가 뉴라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친일로 찍혀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상당한 음해와 오해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보수에서도 지금 윤석열을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퇴진 투쟁에 참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둘이 지금 친일 반일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 한마디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좌우 동맹이 흔들리게 돼 있다고. 나는 이게 우연이라고 안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나 정진석이 하는 게 그걸 차단시키는 거야. 윤석열 정권 퇴진의 좌우 동맹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 백은정 대표가 얘기 잘했더만 윤석열 퇴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방해하는 놈들은 무조건 이건 다 적이다. 좌우고 뭐고 윤석열 퇴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군이고 윤석열 퇴진에 방해하는 놈이 적이라 그러는데 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결국 지금 완전히 이거는 찬물을 확 뿌려버렸고. 자, 이미 여기까지 나와서 자, 이상은 기자. 북한이 그러니까 올드라이트예요. 올드라이트. 제가 말했듯이 이 친일 반일 문제에서 보수가 친일로 규정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게 뉴라이트고 올드라이트는 원래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 플러스 알파 고종왕조의 무는 거기까지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은 기자가 이제 짚어준 건데 북한이 명성하고 시해 사건을 강력히 비난한 것은 잘한 것이다. 우리는 일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아직 국가 차원의 사과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짐승도 낯을 부킬 만한 행위에 침묵하는 건 후손된 놀이가 아니다. 일본인들조차 자신들의 선조가 저지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알면 충격을 받는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란 작자가 조선이 일제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가 썩어 문드러서 망했다는 일제보다 더한 망언을 했다. 이재명의 한미일 군사훈련이 친이라는 망언과 별도로 강력한 비난을 받아야 할 정신이 썩어 문드러진 작자의 정신 나간 언사다. 힘으로 국권을 뺏은 게 침략이지 뭐가 침략이냐. 자, 일본하고 고종왕조가 전쟁은 못했지. 왜? 전쟁을 할 수 있는 고종왕조의 힘과 실력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일본이 어쨌든 자기들의 외교 노선에 맞지 않게 가는 러시아에 붙고 있는 일국의 왕비를 살해해버렸어요. 깡패를 보내가지고. 자, 여기서 아마 이상한 기자는 마찬가지일 텐데 민비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민비는 지금 김건희하고 똑같아 하는 짓이. 맨날 굿하고 호화사치하다가 나라 말아먹었는데 그리고 그 인척들 데려다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건희가 우리가 혐오하고 증오한다 해서 일본 깡패 데려와가지고 김건희를 살해한다. 영부인을. 그거 용납하면 돼요? 안 되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상한 기자는. 그래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일제 강점기로 편입시키는데, 이제 강제로 이제 편입시키는 데 있어서, 그치, 민비의 살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거기서. 시작된 거지. 그러다가, 러일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이제, 고종익 씨 러시아에 불붙었으니까, 당연히, 너 고종 이제 러시아에 붙지 마 해서, 외교권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의사조약 아니에요. 그러다가 5년 뒤에 이제 한일 합방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을 안 한 거는 우리가 무능해서 안 한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평화롭게 정말 합의를 통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계속 짚어놓고 있어야지. 이것까지 무너뜨리면은 우리는 진짜 줏대 없는 병신 개돼지 되는 거지. 일본한테 그 얘기도 못하고 있으면은. 자, 진중권이가 이 뉴라이트의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엄청 까대는데 나는 뉴라이트나 이쪽에서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중권한테 이렇게 음해를 당하면은 즉각 반격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있다 보니까 이때 누구 하나가 반박은 했는데 좀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식민지 근대화론이 진중권이나 아마 내가 알기로는 모든 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진중권이처럼. 어, 여기요. 여기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민족주의 상한의 맹점을 파고든다.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이가 뭐 얘기하고 싶냐면은 식민지 반봉건이라고 그러니까 식민지 사회는 어차피 봉건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가 없다. 이게 원래 좌파의 식민지 봉건론이었어요. 그거에 이제 극단으로 가 있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진중권은 여기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비판하는데 일제 강점기에도 생산성 향상과 인구 증가 등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로 실증한 후 거기서 이상한 결론으로 비약한다. 일본이 식민 지배를 통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그러니 이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완전 이거는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식민지 근대화는 이렇게 알고 있어. 이게 아니거든.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이제 아주 이 창조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고 건국이 되고 근대 국가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을 정말 잘 찾아가지고 짚은 건데 이런 또라이들이 이렇게 음해를 하면 즉각 밟아야 될 거 아니야, 진중권이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독립과 건국한다면은 좌우가 붙었다면 맨날 김구냐 이승만이냐 붙어요. 김구같이 저 중국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 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투쟁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승만처럼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과의 외교 전술로 우리가 독립을 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론의 병폐는 둘 다 외국에 있었어. 둘 다 밖에 있었어. 김구나 이승만은.
그러면 그동안에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조선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 그때까지. 그걸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그 일본이 지배하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배우고 공부하고 유학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체제 내에서 나름 조선을 근대화 국가로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일본이 지배했다고 노예처럼 기어다닌다거나 그냥 자포자기로 들어누운 게 아니라 그 일본이 지배하는 그 근대적 틀을 활용해서 근대적 대한민국을 이미 만들고 있었다. 그 일제치하의 35년 동안. 그래서 밖에 있었던 김구나 이승만이 들어왔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자빠져 있었으면은 이승만이 아무리 미국 가서 했어도 안 됐을 거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체성을 얘기하는 거야. 식민지 근대화로는. 근데 진중권 같이 일본의 감사 뭐 인정하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절대. 근데 여기서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어제 말한 대로 안중근에 대한 이상한 폄훼, 그리고 불필요할 정도로 임시정부에 대한 폄훼, 그리고 쓸데없는 건국절 논쟁, 막 이렇게 가면서 진짜 이거는 이 탁월한 논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냥 친일파와 그냥 일본에게 감사하는 뭐 야스쿠니가 가지고 참배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직분이야. 아,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거기서 뛰었던 해외 독립운동가들 말고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그러면 일제 협력을 했겠지. 일본의 지배체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일본에 협력을 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가를 발전시켜온 그 선조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따져보자. 그거거든요. 아니,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이건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나쁜 게 있어? 35년 동안 모든 국민이 어떻게 독립운동하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할 수가 없지. 일본 땅인데 이미 일본 땅에서 뭘 독립운동을 그냥 나갔잖아요. 다 미국이나 중국으로 나갔잖아요. 사실은 독립운동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지식인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해외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럼 안에서 하는 거야. 안에서 진짜 공부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안에서 이 근대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군대 시스템, 관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제시대에 있었던 군인, 경찰, 교사, 관료가 다 친일파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름대로 일제 협력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근대화 틀을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통합형 이론이거든요, 이게. 여기 대해서 이 조병옥 씨, 민주당의 아버지인 조병옥 씨죠. 조순영의 아버지. 조병옥 씨하고 조병옥 씨가 이제 경무부장이 돼가지고 이제 경찰을 맡았잖아요. 경찰 맡았을 때 조병옥 씨가 일제 때부터 경찰을 했던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은 경찰이 전문 업무인데 일본에서 어쨌든 일제시대 때 경찰을 하면서 경찰 업무를 배운 사람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생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갖다 쓰냐. 그래서 조병옥 씨가 이제 경찰에 갖다 쓰는데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죠. 그 국회와 이제 이 국민들로부터 저놈 친일파다.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대해서 친일 얘기하는 게 사실은 조병옥 씨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조병옥 씨가 자기가 경무부장이니까 일본에 있어서 배웠던 사람들, 일제 때 했던 사람 써가지고. 근데 조병옥 씨가 국회에 나와서 대놓고 당합니다. 왜냐하면 조병옥 씨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 감옥을 2번이나 갔어, 이 사람은. 그래서 나같이 감옥 2번 가가지고, 일제 때 독립운동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그리고 너희들 국회의원들 까면서, 니네 자식들은, 너는 독립운동했지만은, 니네 자식들은 일본에서 유학시키지 않았냐. 그런 사람들까지 다 친일파로 몰아붙여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냐. 박살내버렸어요, 조병옥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한 가지를 은폐하고 있는 게 있어. 민주당의 아버지는 누구냐? 조병옥, 신익희 등등이거든요. 건국의 아버지들이야.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주당의 아버지들이거든요. 윤보선까지 해가지고. 근데 민주당 무슨 행사만 했다면은 이 사람들이 사라져. 안 나와, 이 사람들이. 그리고 김대중부터 나와요. 왜 아버지들을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건국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얘네들이 건국을 부정하네? 야, 건국절 가져가 해먹자. 이렇게 해서 유라이트가 건국절 논쟁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사 논쟁은요, 양쪽 다 자꾸 사기를 치고 거짓말은 그 틈을 치면서 공격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논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실을 덮고 있기 때문에. 자, 이재명 대표는 내일부터라도 이제 일본이고 뭐고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아니, 윤석열일까, 윤석열을. 윤석열 지금, 아니, 그거 좀 물어봐, 그거. 진짜, 조문 왜 안 했냐고. 진짜 밥 먹다가 못했냐.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윤석열이 하지도 않은 거. 일본 자위대하고 훈련하는 건 윤석열이 결정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결정한 건데, 따지면. 문재인이 결정한 것도 아니지. 트럼프가 결정한 걸 받은 것 뿐이지. 자, 이 허지영 기자. 제가 이 허지영 기자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세게 비판했었죠. 박근혜와 이재명 다르다. 이재명 염려 없다. 이재명은 결백하다.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앞에서는 결백이 필요 없다고. 아니, 조작 날 줄 아는 놈들인데 결백이 뭐가 필요해. 이제 허지영 기자가 감을 잡았어. 내가 한 말 그대로 하잖아요. 없던 지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야. 기업체들 조인트 까가지고 지금 이재명에게 뇌물 갖다 바쳤다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있잖아요. 이게 박 대통령 때랑 똑같단 말이야. 이게 이제 허지영 기자가 알아가지고 이재명 조작 수사 대비해야 하는 이유 이제 나오는 거야 이거. 지금 이미 바꿨어요 주사는. 네이버하고 지금 차병원을 쳤잖아요. 이제 바꾸고 있지 이 진술을. 그럼 돈 준 놈이 뇌물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막냐고요 이거. 그러면서도 이제 허지영 기자는 또 박 대통령 얘기는 안 하는데 아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박 대통령도 똑같이 기업들 잡아가지고 진술을 바꿔버렸어요. 삼성 이재용이 진술 바꿨다고. 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작심하고 한번 조사해봤더니 박근혜 뇌물을 받아먹은 거로 조작한 거랑 너무 비슷하다 이재명 가는 수사가. 그래서 이자들은 박근혜 때부터 이렇게 뇌물로 조작을 했던 놈들이다. 자 이렇게 쳤을 때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이제 한 줌도 안 되는 치매 노인들, 그 치매 노인들 99%가 전부 다 박근혜 무죄 외쳤던 자들이 하니까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쪽에서 야 이거 박근혜 사건 다시 보자 했었을 때 이 치매 노인들이 개돼지들이 무너져요. 윤석열 끝나는 거야. 그걸 끝까지 박근혜와 우린 다르다. 그렇게 우겨서 당신들이 얻는 게 뭐야 도대체. 아니 박 대통령이 뇌물죄가 아니라고 해도 국정농단이라 그러잖아. 뇌물을 안 먹었어도 국정농단 혐의는 아직까지 못 벗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거 갖고 탄핵은 옳았다고 주장해도 돼. 단지 뇌물을 안 먹었다 이거지. 그리고 박 대통령이 설사 누명을 벗는다 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으로 올 거야? 이분이 올 사람이야 대통령으로? 이재명 걸 보니까 박 대통령도 정말 이상하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딱 한 마디 해봐요. 그럼 윤석열 한동안 죽어요 그날로 그냥. 그리고 보수 개돼지들 다 쓰러져.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런 진실을 보수는 변절해서 윤석열 한동안 만세하면서 덮어버리고 있는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촛불 내고 뇌물 먹은 박근혜 때려 죽이자 이러니까 덮고 있어서 그 진실을 덮고 있는 양진영의 개돼지들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 진실 한 방으로 죽어 얘네들은. 그래서 내가 태블릿으로 이제 그거를 돌파해 주는 거 아닙니까? 뇌물까지 가기 전에.